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정말 거침없습니다. 네. FOMC도 잘 소화했고요. 지난주 CPI마저 잘 맞췄거든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고 베팅하는 11월이다. 그만큼 좀 최근에 잘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믿고 보는 배팅, 미증시는 맞는데 예. 우리는 아쉽다. 저는 이제 아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들어간 만큼 또 올라갈 그 여력도 있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지난주 글로벌 증시 그 메인 악재였던 금리 인상 이슈 우려가 좀 더 약화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독일 증시 유럽 쪽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아요. 독일이 거의 한 4% 올랐으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메인 이벤트를 잘 소화했다. 지난주 예. 우리 메인 이벤트 보시면은 CPI 발표. 그렇죠. 항상 금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컨센이 3.3%인데 헤드라인이 3.2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만하면 됐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큰 기대는 없었지만은 최소한 이게 악재는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딱 그 정도는 맞춰준 느낌이 들고요. 예. 또 거기다가 또 주 초반부터 이미 미리 미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뭐 비록 지난 금요일 4%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은 한 주간을 놓고 보더라도 중동 전쟁 이후 잠깐 올랐다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난주 빅테크주는 좀 밋밋한 측면은 좀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9% 올라가면서 특징적으로 올라왔고, 인텔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실적에 있어서 좀 미스가 난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스코라든지 월마트 이런 기업들은 좀 주춤했지만은 대부분 섹터와 종목들을 놓고 보면 다 올라간 게 아닌가. 뭐 금융이라든지 산업, 콘텐츠, 뭐 디즈니 같은 이런 섹터들도 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는 증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이 좀 아쉬웠죠. 그건 좀 아쉬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무던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CPI 셧다운 이슈,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이런 굵직한 이슈들 잘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이슈 중에서 또 공매도 개선, 제도 개선 얘기 아쉽지만 계속 얘기 나오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도 된 건 아니지만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호재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수급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면 지금도 46조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달러의 약세라든지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삼성전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왜 이리 우리 증시는 아쉬운 게 많습니까? 금요일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으로 거래 대금의 거의 한 3분의 1이 몰리면서 약간 섭섭한 게 금요일 우리 증시에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 매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우리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만 이제 HBM 관련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쉬고 있고, 반면에 멀티 PCB 관련주들은 또 급등이 나온 한 주간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금리 인상 막바지다 그러니까 할부금융 생각이 났는가 봅니다. 자동차주가 지난주에 한번 또 중간에 또 그동안 소외받았으니까 급등의 흐름도 한번 보였었고, 또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맞물려서 로봇 관련주가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우리 섹터 중에서 테마 섹터를 그동안 강력하게 이끌던 2차 전지라든지 엔터 방산, 의료 AI, 일부 식음료 같은 경우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이슈도 작용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진한 반면에 반대쪽 아래쪽에서 부진한 업황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섹터가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증시의 특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일정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FO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지난주에는 좀 굵직한 이슈가 많았는데 이번 주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없는 와중에 이제 골라내면 방금 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CPI, APEC 정상회담, 셧다운 이슈 등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는 별다른 건 없다. 특히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점은 목요일 날 일본 증시와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금요일은 미 증시가 조기 폐장이죠. 보통 예, 휴장이 그렇죠. 있는 주는 좀 시세가 한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가 지난 분기가 2.79 달러였는데 이번에 3.37 달러로 보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실적이 그렇죠. 나쁘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쇼크가 나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혹시나 이게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그거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뭐 AI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요 과정을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연준의 10월 FOMC 그 의사록 관련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예. 요 부분은 이미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록도 우리가 들었던 거 외에 별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또 미국은 쇼핑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 아마 이것도 주가에 조금 섹터별로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예. 점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약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산타랠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이미 사실은 미국 시장 보면 산타랠리 시작된 느낌 들죠.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변수, 가장 큰 변수가 금리와 전쟁인데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 우리 11월 초에 FOMC 회의 이후부터 놓고 보면 그때 금리 동결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봤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멘트들 등등 놓고 보면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약간 부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게 끝난 게 아닌가. 지금 패드와치를 통해서 12월 FOMC 회의에 어떤 의견을 보니까 지금 동결 확률이 100%예요. 사실 100%는 드물지 않습니까? 뭐 99.9도 있고 한데 지금 100%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빅테크 주들 강세지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가 열리는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진입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편드는 것도 아니고 예. 특히 이란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죠. 중요하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인질 관련해 가지고 같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휴전과 관련된 논의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전쟁 관련 리스크도 좀 더 확산되는 느낌은 없다.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미증시가 최근에 올라온 폭이 조금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주 좀 한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지금 상승폭이 많이 뒤처진다는 측면에서 예. 지수에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도 있고 그리고 종목들도 상승 순환매로 돌아갈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요. 그리고 네. 2차 전지의 흐름도 예의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변동성 심해지겠습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아까 우리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예. 계속 뭔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은
나스닥이 지금 원래 고점 대비해서 2%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예. 우리 코스닥을 보면 지금도 15%인가 고점에서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아까 메인 이슈 같은 경우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또 하나 아쉬움이라면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 예. 종목들 변동성이 너무 큰데 어떤 이슈에 따른 민감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좀 불만인데 우리 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우리 전체 섹터가 움직임에 있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은 나머지 HBM 관련주도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체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면 주도 섹터에서 역할은 계속 해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이벤트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AI 섹터의 강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 그 사실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자기 회사에 잘린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상당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주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기 복귀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곧 있다는 것. 요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섹터에서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통과하면 아마 주도 섹터에서의 역할을 여전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부 섹터가 지금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산주도 그런 지금 의견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 때문에 고점 논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떤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또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조금 이 점이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현대차 놓고 보십시오.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에 지금 컨센 대비해서 항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실적도 피크아웃 그러는데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PER 밴드로 놓고 보면 지금 4배입니다. 4배. 4배밖에 안 돼요. 역사적인 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롱텀한 관점에서는 항상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 수급도 약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역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지난번에 공매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전에 공매도는 어떤 땔감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젖은 장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2차 전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엔터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그렇죠. 밀려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시혁 의장이 오락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엔터주 K-팝이 잘 될 때 긴장했다.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건희 회장이 잘 될 때도 항상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앨범 판매량이 최근에 컴백한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증폭되면서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앨범 판매량의 문제점은 역시나 중국 공구 쪽의 문제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아직도 성장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체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침 이제 그 간밤에 지난밤에 또 역시 JYP 엔트의 박진영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기가 보기에도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다. 막 다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단기로는 수급 때는 모릅니다만은 중장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엔트사들이 지금 3단계 과정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투자한 어떤 그런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SM이라든지 하이브 JYP 엔트의 지금 PER이 15배, 25배, 19배 역사적 밴드 저점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롱텀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장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여전히 가져야 되겠고 또 말씀드린
악재가 발생한 어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또 필요 이상으로 빠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과민한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마 투자로 볼 때는 좋은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